자, 2번 목차 볼게요.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입니다. 낙성불려식 유상쌍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계약의 성질 얘기할 때 얘기했던 성질이 해상보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자와 그다음에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험 증권이 반드시 발행되어야 해상계약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유상계약이다. 뭔가 대가를 주고 받는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고요. 보험자는 그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약속을 하는 게 유상계약의 내용이고, 쌍무계약은 서로 이러한 약속들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도 역시 낙성분류식 유상쌍무 이러한 성질들이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해상보험 계약의 특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최대 선의의 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모든 계약들은 남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건 모든 계약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특히 그러한 선의가 최대한으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에 부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물품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의 가액, 가치, 이 물품이 얼마짜리다,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다가 알려주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서 나왔고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나 이런 물품이 얼마짜리 물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물품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선의를 최대한으로 지켜야 한다. 이러한 최대의 선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의 선의로 보험자에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고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최대 선의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의 의무라는 게 최대 선의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보험계약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 최대 선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해상보험에서의 중요한 어떤 그 성질,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유한 책임 계약과 그다음에 손해보상의 원칙 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손해보상의 원칙 먼저 할게요. 해상보험은요, 일단 원칙적으로 얘는 이제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건 그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들어주는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해상 사고가 생겨서 보험금을 탈 일이 생겼어요. 근데 보험금을 타가지고 그 이전보다 더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지 손해 이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손해보험, 해상보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한책임계약이라는 말도 여기서 그냥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간다라고 우리가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을 얘기하는데요. 사행계약이라는 건 도박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해상보험은 왜 사행계약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가 추락을 할 거예요. 근데 사고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서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안 생기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보험료만 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할지 아닐지는 순전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 사고, 우연한 사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약간 도박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박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박이라든가 내기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사행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도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가 날 거야 안 날 거야 여기에 기초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계약인데요. 부합계약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당사자와 여러 명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각각의 당사자들하고 다 계약의 내용들을 하나씩 결정해가지고 계약서를 하나씩 쓸 수가 없는 계약입니다. 보험회사는 하나고요. 피보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일 수 있어요. 다 보험계약서를 그때그때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험자가 결정해 놓은 어떤 일률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부합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합계약의 다른 형태를 또 여기서 얘기했었죠. 정기선운송에서. 그래서 KTX 탈 때 계약서 쓰지 않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운송인이 내건 조건에 따라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정기선 운송에서의 운송계약도 우리가 부합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험계약도 부합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